한반도, 나아가 세계 곳곳의 평화 이슈를 점검합니다. 평화 공감.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명확해진 느낌인데요. 신냉전 구도 속에서 국익을 살뜰하게 챙겨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일 한국 대사를 역임한 강창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계시네요. 강 전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요즘 일본 관련 현안이 많아서 대사님 자주 모시게 됩니다. 예,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정신이 없군요. 글쎄요, 예. 뭐 일본 전문가가 돼서 아마 그런가 봐요.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동안 아주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부터 릴레이 정상회담까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되게 고생하고 국제 무대에 이제 아주 크게 활약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요, 하나도 없어요. 실리가 없고. 아니 들러리 선 기분이다 이런 느낌 가지고요. 단단하게 한국의 위상이 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많은 그 정상들이 한국하고 양자회담도 하고 싶어서 했지요. 예, 회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그래서 수고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저희들은 G7에다가 우리만 가는 줄 알았어요. 또 많은 국민이 그렇게 알았는데 봤더니 15개국이 참여했더라고요. 예, 많은 나라가 초청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전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때 막 그런 식으로 G8 하면서 우리만 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다음에 이번에 주비는 역시 일본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이 주인공이 됐어요. 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제가 들러리에 선 기분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러북 쪽 한미일 유럽 이렇게 네. 해서 신냉전 체제를 더 강화한 거 아니냐, 공고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신냉전 체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전문 학자들도 얘기하는데 경제적으로 전부 이 중국, 러시아, 유럽, 미국이 다 얽혀 있어요. 그렇죠.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 이거죠. 얽혀 있기 때문에 신냉전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블록화된 경제 체제, 다음에 같이 블록화돼 있었잖아요. 냉전 예. 때는. 이제는 그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중국하고 계속 경제 관계는 유지되고 있고 일본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네. 언로나싱식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가치를 내세우면서 해가지고 되게 그거는 이 다음에 대한민국 경제를 되게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총평으로 실리가 없었다. 예. 그리고 들러리만 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수고는 했고요. 네, 수고도 예. 했다. 예. 평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일본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이었는데 사실 전범국인데 예. 원폭 피해국으로 이번에 감염했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했고 한일로연맹 회장도 하면서 일본에 자주 갈 기회가 있었어요. 우선은 말이죠.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 기념관이 있는데 예. 나가사키에는 일본이 2차 대전 일으켰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잘못되는 걸 전제로 해서 기념관이 만들어졌는데 히로시마는 달라요. 히로시마는 당했다. 우리가 피해국이다. 이런 식의 강해요. 왜 그런가 저는 한 40년 전에 그걸 이렇게 체크해봤더니 나가사키는 진보적 단체장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했고 당시에 히로시마는 보수와 우경화된 분들이 이제 히로시마 시정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념관체 성격도 다르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아주 미국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거. 그런 피해자, 분위기가 형성돼 있군요.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 안 갔죠. 거기에서. 그런데 오바마 때인가 누구 한번 갔어요. 그리고 예. 이번 또 바이든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대성공을 했다.
이게 기시다가 정치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고 기시다가 그것 때문에 뭐 50% 이상 지지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 지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완전히 아주 세계 아주 지도자로 부상했어요. 기시다가 정치 잘하는구나.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주목되는 일정이 한일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거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게 일본인도 희생당했고 우리도 희생당했거든요. 원폭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해자는 미국이거든요. 원폭 희생자니까. 우리가 한일 과거사는 가해자는 일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성격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얼렁뚱땅들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기시다 수상이 아마 배려를 해서 같이 참배해 준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배려의 차원으로 보시는군요. 또 잘했어요. 그 두 분이 가서 한 것 많은 원혼들이 되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좀 진정성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진정성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번에 한 2,000여 명 정도의 우리 원법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 한국에. 예. 그 협회가 있습니다. 원법 피해자 협회가 있는데 그 일본 정부 수첩받은 사람들 일본 정부에서 지원금도 옛날 받았고 이건 노태우 대통령 때에 일본에서 40억엔 돈 받고 예. 우리도 돈 내기로 해서 했는데 실제는 일본 정부만 돈 받고 우리는 거의 돈을 뭐 3억인가 4억밖에 안 내놨어요. 그렇습니까? 별로 진지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기념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그부 협회에서 14분 1세 피해자 1세가 12분 유족이 2분이 갔어요. 예. 협회에서.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이제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 우리도 참배하고도 싶다. 네. 일체 아무 뭐 대답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협회 사무처장인가 하는 분이 하고 통화했는데 아주 화가 나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정치 쇼하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참배도 못하고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아무 회신도 없어요. 신청을 했는데 없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 그분들 원혼을 또 원법 피해자들 생각한다면은 만나기도 하고 위로도 해줘야지. 근데 왜 일본에 있는 피해자만 챙기는가? 예, 일본 피해도 몇 분 안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부러 갔거든요. 한 분도 상대를 안 해줘서 왜 한국에 있는 피해자 왜 안 만나줘요? 예. 좀 진정성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갔다 이걸 가지고 생색을 내는데 그렇게만 안 됩니다. 저도 저 대사하면서 작년에 거기 갔었어요. 예. 히로시마 그 시의장하고 공동으로 참배를 했어요. 한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사는 참배하는데 과거에 히로시마에서 정상들이 그 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 하니까 당연히 가서 참배 안 하면 큰일 나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이 의지가 있었으면 참배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 만드는 가짜들이 대통령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피해 지역이 홋카이도 같은 데는 강제 동원자들 있잖아요. 예. 뭐 유골들이 있고 뭐 일본 전국에 깔려 있어요. 강제 동원자. 나가사키는 원폭 피해자들도 있고. 예. 그럼 뭐 일본 전국을 다녀야 돼요? 국가 정상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사니까 대통령보다 아주 시간이 많죠. 홋카이도 가서도 그 유골 강제연행자 유골 있는 사찰에 가서 참배도 하고 히로시마에 가서 그 공원에 가서 참배도 하고 옛날 황영조 마라톤 선수 같아요. 예. 오래전에 그 히로시마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참배하고 마라톤 뛰었던 기억이 나요. 한 30년 전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국에 뭐 이름 있다거나 또 보통 사람이 가도 거의 참배하는 거죠. 근데 히로시마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일부러 관심이 없어서 안 갔던 게 아니라 그죠, 일정상의 문제로 못 갔던 것이다. 일정상의 문제지.
왜 히로시마 갔는데 가게 되면 당연히 하죠. 또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기 같잖아요. 좀 유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 2분 정도로 아주 짧게 진행됐습니다.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정상회담으로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윤 대통령이 갔었을 때 미국에서 기시다 수상 약식 회동인데 조우한 거예요. 조우. 근데 정상회담에 정상회담이 뭔데요? 독해력의 문제인가 구사력의 문제인가? 이번에 이분 만나서 정상회담은 안 되죠. 조우했다라 회동. 그것도 2분, 20분도 아니고 회동하면 그래도 한 20분은 돼야 되는데. 너무 짧아서 회담이라고 하기 어려운. 조우했다. 한국말로 한자지만은 조우했다가 좋은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만나서 악수했다. 그것도 서서 했죠. 예? 서서 했어요. 스탠딩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자를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참 그런 거 보면 유치해요. 그 한미일 정상이 아무래도 이제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하다 보니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좀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좋은데요. 미사일 정보는 지소미아, 한일 간의 지소미아 정보 협정 맺었죠. 지소미아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휴미트 정보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안보 공조, 정보 공조 이거는 미국이 그전에 미국이 한국을 줬거든요. 네. 위성 정보가 제일 많죠. 일본에는 안 줬을 거예요 아마. 한국 그러니까 일본은 그것도 늦게 줬겠죠. 일본이 미국한테 요청해서. 또 우리는 일본이 뭐라고 해서 이제 휴미트 정보는 일본에 줘요. 그것도 좀 늦게 줘 미국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 의미예요. 미국이 이제는 일본에도 직접 정보를 준다. 예, 실시간이니까요. 실시간으로 준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도 좀 잘 설명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국민에게. 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한 발언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참가국들이 자국의 실리를 좀 생각한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서 크게 사고를 안 쳤어요. 그러니까 박수 치잖아요. 국민들이. 그 미국 갈 때도 이상한 헛소리 해가지고서 중국 러시아 그냥 팍긋하고 실언 논란이 있었죠. 불에 타 죽는다 이런 식의 험악한 말도 듣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서 그래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실수가 없어서 국민들이 박수 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대통령 자리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만이요. 지금부터도 외교 무대에 나가서 좀 제발 입조심해서 실수하지 말기를 간절히 이런 자리를 빌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말 실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자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죠.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경제적인 실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실리를. 그러니까 이제 좀 자극적인 말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해야죠. 이 다음에도 그런 실수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대통령자는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한 번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당에서 심리적 쥐팔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신지호 전 의원이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윤 대통령 임기 안에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언감생심인데 왜 그런 식으로 이번에 GAC 얘기가 나오길래 가기 전에 난 그래서 7세분만 가고 우리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는가. 그래서 또 상공에서 어디서는 우리의 국력 세계 5위 위력이 이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기대감이 컸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며칠 있으면 들통나는 건데
나중에 봤더니 뭐 아시아 큰 나라들 다 온 거예요. 예? 뭐 15개국인가.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바이든 저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일본에서도 물어봤잖아요. 네. 전혀 그런 거 뭐 생각해 본 적 없고 논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다 망신당한 거죠. 망신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몇 년 임기 중에 대문 좋죠 이거야 대문. 예? 우리 되도록 하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 국민들 현혹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대문 좋죠. 그리고 그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건 이제 전 G7 국가가 동의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만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거기 인도도 있고 뭐 중국은 러시아는 옛날 같이 하다가 빠졌는데 그렇죠. 뭐 큰 나라들 많잖아요. 브라질도 있고 뭐 네.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보시는군요. 뭐 열심히 노력들 하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좋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예.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활동 중인데 명단도 없고 언론 공개도 안 하고 시료 채취도 못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발 이제 그런 식으로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들러리 서지 마시고요. 거기에는 이제 WTO와 같은 건강 전문 기관이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네. 바다 환경하는 그린피스라든지 피해국 사람들이 검증단에 들어가야 되고 예. 검증해야 돼요. 가서 본다? 뭐 수학여행 갑니까? 소풍 갑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지 마시고요.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수용하는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예.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이제 수산업, 바다, 생태계 파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거예요. 그렇죠. 예, 불경, 전라남도 해변가, 제주도 같은 게 특히 그래. 요번에 제가 제주도입니다. 네. 해녀 만났더니 이제 바다에 어떻게 들어가냐 그게 오면. 다들 걱정하시는 예, 거죠. 이게 바다에서 전복당하는데 못 들어간다. 이게 또 심리적인 게 있어요. 이게 예. 과학적으로. 다음에 삼중수소라는 거는 심층에 들어가서 돌아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요. 아시아 돌아서. 그렇죠. 미국, 카나다는 관계 없어요. 그는 표층수밖에 안 들어가요. 관계가 없어요. 피해가 없어요. 삼중수는 무거워서 바다로 심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 이제 저희 IAEA는 그냥 일본 편이거든요. 이미 예. 또 멤버들이 뭐 프랑스이면 전혀 관계없는 그는 원자력 이용하자는 단체예요. 예. 이용하자는 단체인데 왜 우리가 거기에 그걸 100%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좀 제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 안전 문제, 생명의 문제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성 가지고 잘 국민의 말을 들어서 해달라 이렇게 또 부탁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강창일 전 주일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